세상에 한 곱이 넘으니 또 한 곱이 나온다고. 세상에 이 제목 설마 진짜 이게 우리나라에서 일어난 일 맞아요, 이담 아나운서? 슬프지만 맞습니다. 이게 충북 청주시에서 지난해 10월에 벌어졌던 일인데요. 한 아파트 집 안에서 중학교 2학년인 이 학생이 아파트 내 놀이터에서 들리는 이 소리가 너무 시끄럽다라면서 짜증을 냈다고 합니다. 네. 그러자 엄마가 40대인 엄마입니다. 명절 연휴라 이제 사람들 놀러 와서 좀 노는 거고 이렇게 가끔 있는 일이잖아. 이해해야 되지라고 이야기를 한 겁니다. 네. 그런데 이 중학교 2학년인 이 학생 어머니의 말에도 경찰에 그냥 소음으로 신고를 해버립니다. 그러니까 어머니가 아들을 꾸짖었겠죠. 남을 배려하지 않고 이렇게 권리만 주장하면 안 된다라고 했는데요. 이 아들 주방으로 가서 흉기를 들고 어머니에게 무려 수십 차례를 휘둘러서 사망을 하게 했습니다. 어머나, 이거요. 듣고도 믿기지가 않아요. 엄마가 이 말을 했다고, 왜 이렇게 주변 사람을 배려하지 못하니? 라고 이 말을 했다고 엄마한테 흉기를 휘둘러요. 집에 있는 주방에 가서 흉기를 가지고 와서요. 예, 근데 이 피해를 입힌 소년이 약간 정신적으로 어떤 생각을 해왔는지가 조사 과정에서 지금 드러나고 있습니다. 보통 우리도 이렇게 부모님께 야단 맞으면 기분이 좋진 않죠. 하지만 이 소년의 진술을 들어봤더니 엄마가 나에게 별로 좋은 감정, 즉 우호적이지도 않은 것 같고, 그리고 나에게 심하게 잔소리를 한다라는 피해의식 그리고 적대감을 갖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판결문에 이런 내용도 나왔다고 하는데요. 뭔데요? 사실 학교에서 우리가 친구를 때리거나 이런 일이 있으면 부모님께 당연히 야단을 쳐야겠죠. 그런데 이런 사례에 대해서도 이 중학생이 왜 아들 편을 안 들어주냐면서 거기에 대해서 적대감을 갖고 있었다. 이런 내용이 지금 또 뒤늦게 알려지고 있습니다. 근데 사실 이것도 우리 그런 말 하잖아요. 죽은 자는 말이 없다. 즉 엄마는 지금 사망했기 때문에 이 얘기가 맞는지 일방적으로 지금 소년이 얘기를 한 거잖아요. 이 아들이라는 사람이. 그런데 보세요. 박주희 변호사님, 아무리 그렇다고 평소에 엄마가 어떤 사소한 일에도 자신의 편을 들어주지 않는다는 건 오롯이 아들의 생각일 뿐이잖아요. 이걸 우리가 다 믿어야 됩니까, 지금? 그러니까요. 이게 불만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이런 폐륜을 저지르는 것은 절대 용납치가 않은데요. 그런데 이 폐륜을 저지른 이 소년은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이 교활한 수로 자신의 잘못을 이제 회피하려고 했는데요. 일단 범행 이후에 정신 감정을 위해서 이제 입원하는 동안 자신을 찾아온 다른 가족들에게 뭐라고 했냐면 자신은 촉법 소년이라서 빨간 줄 안 그어진다. 어머나? 오히려 정신 감정에서 심신미약을 받아서 오히려 감형된다. 그리고 나는 무죄를 받아야 된다. 그리고 잘못한 사람들을 다 죽여야 된다. 이런 어머나? 말을 했습니다. 아니, 이 몹쓸 녀석이 천벌을 받을 녀석이 박주희 변호사님 어디서 뉴스파이터 이런 거 봐갖고 들은 풍월이 있나면 어디서 이런 말을 할 수 있지? 입으로 촉법 소년이라고 하고 있어요, 지금. 그러니까는 어설프게 이제 법을 알고 본인이 처벌을 받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한 것 같습니다. 촉법 소년이라고 하는 거는 만 10세 이상부터 만 14살 미만인 경우인데 이 소년 같은 경우는 범죄를 저지를 당시에 중학교 2학년이었거든요. 그러면 14살이죠. 이미 촉법 소년 나이를 지났기 때문에 처벌을 받을 수 있는 나이였고요. 심신미약이나 심신상실 같은 경우는 이 전문가에 따른 정신 감정을 통해서 이루어지는데 어설프게 뭐 흉내를 낸다고 해가지고 언제나 심신미약이나 심신상실의 판정을 받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뭐 본인의 잘못을 반성하기보다는 어떻게 빠져나갈까 그런 궁리만 했던 것 같습니다. 이게 사람이에요? 이 몹쓸 녀석이 이게 사람입니까? 아니 그렇다면 이 몹쓸 녀석은 자기가 어디서 찾아본 그 얄팍한 지식, 상식으로 이 엄마를 살해한 끔찍한 범죄를 저지르고도 나 처벌 안 받을 거야. 이따위 말을 늘어놓고 있는데 아니 그럼 법원의 판단은 진짜 어떻게 나왔을까요? 박성배 변호사님. 먼저 정신 감정을 실시했지만 그 감정 결과는 심신미약과는 거리가 멀었습니다. 심신상실 및 심신미약 증거를 확인할 수 없고 오히려 양호한 지적 능력이나 사회적 관계 욕구를 확인할 수 있다는 감정 결과가 회신됐습니다. 이 정신 감정을 거친 법원은 법리적 판단을 해야 하는데 법원의 판단도 이와 크게 다르지 않았습니다. CCTV 영상을 보면 피고인은 범행 후에 싱크대에서 손에 묻은 피를 물로 닦아내고 전화기 선을 잘라낸 다음 태연히 밖으로 나와 거리를 돌아다닌다. 흉기를 관리사무소 화장실 대변기 뒤에 숨겨두기도 했는데 이는 범행을 은폐하거나 발각을 늦추기 위한 시도로 판단되고
심신상실 내지는 심신미약이라고 보기 어렵다는 결론에 이릅니다. 다만 이 사건의 경우에는 1심에서 국민참여재판이 진행되었는데 네. 일단 배심원 9명 전원이 만장일치로 유죄를 판결했습니다. 네. 다만 형량과 관련해서는 배심원의 의견이 엇갈렸는데 배심원 8명은 징역 20년을 권고했고 배심원 1명은 징역 장기 15년, 단기 7년을 권고했습니다. 네. 소년법에 따라서 사실 19세 미만 소년에 대해서는 징역 몇 년을 선고하지 않고 징역 장기 몇 년, 징역 단기 몇 년을 선고합니다. 그렇지만 유일한 예외가 사형 또는 무기징역에 처하는 경우인데 네. 특정강력범죄처벌법상 소년이 살인죄를 저질러 사형 또는 무기형에 처할 경우에는 징역 20년을 선고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즉, 이 배심원 8명은 성인이 이 범죄를 저질렀다면 사형 또는 무기징역에 처해야 한다는 의견을 내놓은 것입니다. 법원이 이를 받아들여서 1심 재판부가 살인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판단된다면서 징역 20년을 그대로 선고했고 2심과 대법원이 이 판결을 유지한 것입니다. 최진영 변호사님, 정말 이번 사건 접하신 시청자분들 중에 그런 생각 많이 하실 거예요. 이거 대한민국 정말 큰일 났구나. 왜? 여러분 잘 생각해보세요. 그런 생각 드실 거예요. 다른 사람을 제3자를 이 14살짜리가 살인행위를 저질러도 이걸 개탄스럽고 정말로 엄벌에 처한다고 말이 나올 지경인데 자기 어머니를 해하고도 살해하고도 촉법소년 운운하고 범죄, 이 정신감정, 정신미약 그런 걸 운운하고 지금 이 살꾼만 어떻게 범행당시 중학교 2학년이라는 애 입에서 이런 말이 나올 수가 있는 거 너무너무 개탄스러워 지금 대한민국 현실이. 형법적으로는 이걸 존속살인이라고 하죠. 그렇지만 우리가 그 사회학적 의미에서는 폐륜적 범죄라고 하지 않습니까? 실제로 왜 이렇게 소년 흉악범이 느는지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은 그 생리학적 측면과 사회학적 측면으로 분석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아시다시피 대한민국 선진국이고 그러다 보니까 영양학적으로 굉장히 잘 먹이고 잘 키우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이른바 촉법소년이라고 할 수 있는 13, 14세 그러니까 한국으로서는 중학교 2, 3학년 정도 되면은 거의 성인이나 마찬가지의 그렇죠. 어떤 육체적인 어떤 그 외관을 가지게 됩니다. 신체가 많이 발달해요, 그렇죠. 진짜. 네. 거기다가 요즘 보면은 사회학적 의미에서 멀티미디어가 발달하다 보니까 폭력물과 관련되는 영화 그리고 폭력적인 게임에 굉장히 노출됩니다. 맞아요. 더불어서 최근에 보면은 포르노를 비롯해서 성인물에 대해서도 접촉하는 시간이 굉장히 빨라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외설물로 순화하겠습니다. 그렇죠. 외설물을. 그렇기 때문에 결국 그런 점에 있어서 성인은 어떻게 보면 자제할 수 있는 능력이 좀 더 커집니다만 아직까지 제2차 성징이 나타나는 그때에는 굉장히 폭력적이고 이런 부분에 나타났을 때 노출됐을 때 어떻게 보면 그것을 모방해보고 싶은 그런 범죄 욕구가 굉장히 크지 않습니까? 아하. 실제로 그 법률 영감에 보면 지난 네. 2017년부터 2022년간 5년 동안 이 5대 강력범죄, 살인이라든가 성범죄라든가 이런 부분이 거의 18,000건, 거의 1년에 3,600건 정도로 일어나고 있는 것은 예전보다 훨씬 더 이 청소년의 강력범죄가 늘어나고 있다는 것을 반증하고 있는데 그중에 하나가 이번 범죄가 아닌가 싶은데요. 네. 결국 그 대책으로서 얘기하는 것이 형사적으로 완전히 면책시켜주는 형사 미성년자의 나이를 14세에서 13세로 지금 낮추는 입법이 지금 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제가 알기로는 국회를 통과되고 있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만약에 이런 부분이 통과되고 한다고 하면은 특히 중학교 2학년 전후에 있는 범죄들을 상당히 제어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있기 때문에 국회에서는 이 촉법소년의 나이를 좀 조절하는 것 빨리 어떻게 보면 입법을 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이 몹쓸 녀석이 인간 같지도 않은 이 아들이란 녀석이 내뱉은 말이 뭔지 아세요? 자기가 촉법소년이고 정신감정 받아서 심신미약을 인정받아서 무죄를 받으면 그다음 말이 뭔지 아세요? 일본에 가서 돈 잘 벌고 살고 싶대요. 이게 말입니까? 자기 엄마를 죽여놓고 이따위 말을 내뱉는 게 이게 사람이에요? 반드시 이건요, 물론 처음 얼마의 능사는 아니겠지만 이런 세상 물정 다 아는 이런 아이한테 무슨 촉법소년이에요. 이건 반드시 사회적으로 한번 논의가 필요한 게 아닌가 그런 생각해 봅니다. 너무너무 경악스러운 사건이었습니다.